제약 바이오 섹터 애널리스트들 중에서는 비중 축소 의견은 제가 아직 못 봤던 것 같고요. 이 20년을 넘게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송정현입니다. DB자산운용의 한용남 주식운용팀장님 모시고 연초 바이오 업종 움직임과 전망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코스닥이 천스닥을 찍었다고는 하지만 주력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이긴 합니다. 대략 지금 시황이 좀 어떤 상황이고 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연말 연초는 이제 기대감이 있어서 사이클 상으로는 이제 항상 이런 바이오 헬스케어 주식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렇죠. 올해도 잠깐 좋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지금은 이제 좀 부진한 상황인데 저희는 이제 그 요인을 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테마 측면에서 이제 초대형주나 이런 2차 전지 이런 테마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좀 강하면서 수급이 이제 그쪽으로 좀 많이 쏠렸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작년에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쪽 주식들이 이제 코로나 테마주로 상대적으로 미리 많이 오른 그렇죠.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아무래도 연초 들어서 이런 이제 수급 쏠림이 겹치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한 측면이 좀 있었다. 그리고 선두권 업체들이 해외 업체들 중심으로 코로나 백신하고 치료제들이 좀 출시가 되면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하락한 상황이다. 그렇게 좀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3월에 시행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이 있기는 하지만 공매도 재개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이제 수급 부담 우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요인으로 좀 지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거 약간 다른 얘기인데 이 정도의 출렁거림은 개인적으로는 좀 어떤 느낌이세요? 오늘 오면서 숫자를 좀 봤는데요. 그러니까 연초 대비해서 코스피가 어제자로 한 9.3% 정도 상승을 했고 이쪽 섹터가 4.7% 정도 하락, 그러니까 한 5% 정도 하락해서 상대적으로 보면 14% 차이가 좀 벌써 나더라고요. 네. 그 정도 차이가 날 정도면은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상대적인 소외감이나 종목별로 보면은 하락폭이 좀 꽤 있는 맞아요. 종목들도 있을 거거든요. 작년 팬데믹 상황에서도 물론 같이 경험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코스닥 코스피 지수가 멀쩡한 상황에서도 이쪽 섹터에서 이제 안 좋은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는 지수 자체가 10% 빠지고 이런 일들이 되게 좀 있었어요, 많이.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지나고 보면 그런 부분들은 그렇죠. 개별 종목 이슈로 이제 희석이 되면서 시간은 걸렸지만 다 회복됐다. 네. 왜냐하면 또 성과를 내는 종목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하고 거의 있습니다. 한 20년을 넘게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은 담담하게 좀 받아들이실 수 있는 그 정도 경지에 오르시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런 것보다도 이제 어쨌든 이런 기회가 네. 물론 이제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괴로우실 수 있지만 좋은 종목을 그러니까 이미 좋은 종목들이 좀 알려진 것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들이 이제 이런 시기에 좋은 종목들을 발굴하실 수도 있지만 오른 상태에서 대부분 발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살려고 보니까 이제 또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사고.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좀 소외받거나 이럴 때 그런 종목들을 잘 선별해서 사실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땐. 방송 전에 이제 팀장님하고 얘기를 나눌 때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이 바이오주가 이 다른 업종하고 좀 차이가 커가지고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그 오르는 와중에 탑승하기는 진짜 어려운 업종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어찌됐건 약간 소외된 국면이기 때문에 외려 지금 같은 때 이제 좀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바이오는 작년에 이제 BBIG 거기 이제 소위 BBIG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런 어떤 주도 업종에 이제 속해 있으면서 증권사에서도 이제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줬던 업종인데 올해 이제 연초에 이제 연간 전망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바이오주는 좀 빠지는 그런 증권사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 이쪽 제약 바이오 섹터 애널리스트들 중에서는 비중 축소 의견은 제가 아직 못 봤던 것 같고요. 네. 아마 전략 하시는 그렇겠죠. 분들 중에서 그런 전망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말씀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작년에 네. 코로나19 테마 수혜로 어쨌든 많이 올랐다. 네. 많이 올랐으니까 올해는 그것만큼 수혜폭은 없지 않겠냐. 왜냐하면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해외 선도 업체들 중심으로 뭐 백신 치료제들도 나오기 시작을 했고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은 대규모 부양책 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또 금리가 오를 수 있다. 그러면 대표적인 성장주인 이런 헬스케어 바이오주들이 안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섹터 자체가 많이 올랐다는 데는 동의는 하지만 네. 이쪽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또 모두 다 오른 거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코로나19 치료제나 테마, 아니 백신 테마주들 중심으로.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누가 먼저 치료제나 백신을 내놓을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도 이제 상당히 가능성이 있었던 건 맞거든요. 그런 업체들 중심으로 이제 되게 많이 올랐다고 하면 그 외에 이제 뭐 정상적인 그 신약 개발 프로세스를 진행하든지 아니면 뭐 이런 헬스케어 관련된 이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매우 소외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올해 같은 경우는 그쪽이 아무래도 뭐 백신이든 치료제든 이제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면 그런 쪽으로 좀 눌려있던 헬스케어나 뭐 이런 쪽의 수요들이 되게 살아날 걸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쪽들이 또 뒷받침이 되면서 이쪽 섹터가 안 좋게 보시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되게 좋을 수 있다. 그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업종 내 섹터 분류가 너무나 다양한데 대충 어떤 식으로 좀 분류해서 이해를 하면 좋을지 뭐 DB 운용에서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분류하시는 기준 같은 것들도 있으시잖아요. 어쨌든 시장에서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이 좀 관심을 받다 보니까 그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 하면은 뭐 그냥 하나의 업종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부로 들어가 보면 되게 이제 그 다양한 섹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투자 대상으로 하는 그 업종 분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일반적으로 이제 업계에서 분류하는 기준하고 이제 저희 나름대로 그냥 압축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좀 나누고 있는데요. 크게는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뭐 레드바이오 해서 제약 의료 쪽, 그리고 뭐 그린바이오, 농업식품, 그리고 화이트바이오, 뭐 산업바이오 같은 거를 말하는데요. 레드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그 밑으로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헬스케어에서 세 개의 큰 섹터로 묶어서 이제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먼저 그 제약 업종 같은 경우는 제네릭이라고 하죠. 이제 복제약 중심의 전통 제약사. 대표 종목으로는 뭐 유한양행, 한미약품 뭐 이런 거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런 회사들도 이제 과거하고는 좀 달리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이런 걸 통해서 전통 제약사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색깔들이 많이 변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뭐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뭐 신약. 그러니까 뭐 아직 가시적인 그 이익 창출은 안 되고 있지만 보유한 파이프라인의 가치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종목군들을 묶어서 이제 바이오 섹터로 좀 분류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대표 종목으로는 이제 뭐 바이오시밀러는 다 아시는 것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신약에서는 뭐 작년에 그 상장된 SK바이오팜이 이제 아마 좀 대표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기기 헬스케어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의료 장비나 미용, 건강식품 등 이제 이런 관련된 종목을 좀 포함하고 있는데 대표 종목으로는 의료기기는 아까 말씀하신 뭐 시젠이나 그리고 뭐 임플란트 관련된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그리고 미용 업종 같은 경우는 뭐 휴젤이나 메디톡스 이런 것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뭐 서흥이나 노바렉스 뭐 시가총액이 작기는 한데 이런 종목군들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가장 기대가 많고 또 이렇게 많이들 관심 가져하시는 쪽은 이제 바이오 쪽이죠. 아무래도 특히 뭐 신약 개발 업체들 같은 경우가 되는데 말씀해주신 소 섹터 분류 중에 섹터들 중에서 좀 올해 좀 유망하다고 보시는 좀 분야가 있을까요? 제가 항상 이쪽 섹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질문이 가장 어렵기는 하고 왜냐하면 다 좋아 보이거든요. 다 좋아 보이기 때문에 올해는 어쨌든 그 코로나19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본격적으로 보급될 거니까 네. 경제 활동 정상화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 헬스케어 쪽에 이연됐던 수요들이 네. 리바운드가 많이 나올 거다. 네. 그래서 이제 그쪽이 괜찮을 거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보면은 백신 생산에 대한 이슈가 좀 불거지고 있잖아요. 네. 그 공급 문제. 네. 그러니까 뭐 개발은 해놨지만 이 생산에 대한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아직은 수혜를 받을 만한 세계적인 그런 그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진짜 실적으로 조금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좀 될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치료제나 백신 관련된 그런 쪽이었다 그러면 올해는 이제 실적들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좀 괜찮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요.